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새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진짜 수채화와 디지털 수채화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린 브러쉬로 바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 좀 더 재미있었겠지만 진짜 수채화 같은 가짜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약간의 수채화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수채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또 디지털 드로잉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저랑 같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디지털 수채화의 매력을 느끼면서 즐겁게 취미 생활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약간의 희망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진짜 수채화와 디지털 수채화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물감을 꺼내게 됐는데요. 이 진짜 수채화의 특징,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물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 조절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수채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시작을 하지만 이 수채화가 진짜 어려운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물을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종이가 울기도 하고 색이 마음대로 변하거나 번지거나 해서 깔끔하게 색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수채화 그릴 때 어때요? 그냥 도화지 스케치북 사서 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수채화 전용 종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렇게 종이가 많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취미로 다시 해볼까 하면서 알아보니까 종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종이별로 살리는 질감도 조금씩 다르고, 또 작가님들마다 쓰시는 기법도 조금씩 달라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에 그림 그리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딱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매끄럽고 그냥 폭닥한 종이에요. 두께만 엄청 두껍고, 우리 도화지는 이렇게 두껍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서 물도 되게 잘 먹고 또 색도 잘 번지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어렸을 때 도화지만 써보고 내가 그림에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진짜 중요해서 종이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뭐 장인들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약간 수채화는 장비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요게 세목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렇게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거친 정도가 엄청 부드럽다는 거, 요게 세목이고요. 그리고 얘는 중목이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이게 앞뒤가 있는데 좀 더 거칠거칠하게, 딱 봐도 세목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거친 정도가 중간인 종이를 중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세목을 핫프레스, 그리고 얘를 콜드프레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 더, 얘는 황목이라고 해서 영어로 러프라고 하는 종이 질감인데요. 딱 봐도 엄청나게 굴곡이 심하죠. 거칠거칠해 보이죠. 이게 황목이에요. 브랜드마다
세목, 중목, 황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얘는 캔손이고 얘는 되게 유명한 아르시라는 브랜드 회사의 중목이고요. 이거는 파브리아노라고 하는 브랜드의 황목인데요. 브랜드마다 이 종이 질감이 세목, 중목, 황목 나뉘더라도 또 이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결이. 그리고 또 이렇게 세목이라고 하면서도 종이 질감이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예쁜 무늬를 갖고 있는 황목도 있어요. 또 어떤 브랜드는 이제 그 컨셉별로 또 다르게 만들기도 해요, 제작을. 같은 브랜드지만 얘는 전문가용, 이거는 비전문가용, 이렇게 나눠서 또 질감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종이가 많고 브랜드마다 다르고 또 두께별로도 또 다르고 막 이래서 종이를 이렇게 골라서 써보는 맛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수입지라서 종이가 또 엄청 비싸요. 한 장에 몇천 원씩 하는 정도로. 막 이것저것 호기심에 써보다가 통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살리는 그 맛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이 세목은요, 종이가 되게 부드러워요. 질감이 부드럽고 거친 정도가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정도. 그래서 물을 엄청 잘 머금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세목은 엄청나게 물을 잘 흡수를 하는 편이에요. 거친 정도도 많이 거치지 않고 이렇게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붓자국이 티가 잘 나요. 그래서 붓자국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흐트러트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요게 조절을 엄청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목은 처음에 물 조절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 물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싶은 분들께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어려운 종이에요, 사실. 제가 중목에도 같이 해볼게요. 이 종이는 중목이고요. 종이 질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인데요. 얘는 이렇게 바르면 붓이 닿을 때 이 거친 정도가 막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 이렇게 그 다른 거 보이시죠? 종이 질감이 티가 나죠. 좀 더 거칠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중목은 좀 더 물을 잘 흡수하기보다는 물을 겉에 잘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할 때, 물 번짐 효과를 줄 때 훨씬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다르게도 한번 해볼게요. 물감을 먼저 얹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칠해놓고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세목은 물을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물 번짐 효과를 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종이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리면 거기에다 물감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로 번지기는 하는데 넓은 영역에서는 물을 칠해놓고 물감을 바르려고 할 때 얘가 물을 싹 먹어서 바로 번지는 효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 번짐 효과를 주려면은 이렇게 겉에 물을 훨씬 더 잘 머금고 있는,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잘 머금고 있는 이 중목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 세목을 바를 때 훨씬 물을 더 많이 칠했는데도 벌써 싹 먹었죠.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 번짐 효과를 주고 확 퍼뜨리고 이 물맛을 살린다고 하거든요. 그 물맛을 살리기 좋은 종이는 바로 중목이에요. 황목에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황목은 정말 거칠거칠하고요. 딱 보기에도 많이 거칠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 거칠고 붓으로 칠할 때도 이 거친 느낌이 티가 나요. 그러면서 이 스극스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게 황목이고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물을 잘 머금고 있어서 물 번짐 효과를 주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르기는 했지만 보시면 진짜 금방 먹었어요. 보이시죠? 세목이. 그리고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짐 효과를 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여기 테두리가 보시면 이렇게 물자국이 남죠. 요게 세목의 특징인데요. 세목은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테두리가 티가 엄청 많이 나요. 붓자국이. 그래서 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그런 게 말라가면서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얘는 여기 이렇게 물자국이 테두리가 엄청 많이 남죠. 그래서 세목은 깔끔하게 그리려면은 좀 엄청난 물 조절 테크닉이 좀 필요한 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종의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황목은 너무 거칠거칠하고 또 세목은 또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그 사이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고 요 중목을 많이 그리시고요. 중목이 이 질감이 제일 예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으로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세목이에요. 처음에 알려드렸던 세목이고요. 제가 예전에 세목에 엄청 빠져 있어서 세목 작업만 많이 했더라고요. 보시면 겉에서 보면은 티가 별로 잘 안 나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물자국이 조금씩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세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표면이 그래서 세밀화 작업을 하기에 좀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요거는 색연필을 써서 좀 더 진하게 올라오도록 그린 거거든요.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서 이렇게 색연필을 써서 디테일을 살리기에도 좋다. 펜화 같은 작업을 먼저 하고 살짝 색감을 얹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에도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세목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목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 번짐 효과를 좀 많이 살려서 사과를 그렸었어요. 요렇게. 제가 너무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이라서 좀 보여드리기 부끄러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점은 뭐냐면 이렇게 황목이랑 중목이 뭔가 번짐 효과를 주기에 좀 더 적합하고 세목은 디테일을 표현을 하는 데에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을 하시면서 수채화를 그리실 때에도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였어요. 가짜 수채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디지털 수채화는 이렇게 물을 쓰지 않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수채화처럼 물 번짐 효과도 있어야 되고 투명하게 보이는 느낌도 줘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명도는 여기가 투명도를 조절하는 바예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게 더 진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요게 물을 적게 타서 물이 더 진하게 발색이 되는 부분처럼 이렇게 되고요. 낮추면 낮출수록 얘가 점점 더 연해지면서 물을 많이 탄 느낌이 돼요. 제가 색칠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을 고르고 투명도를 많이 높이면 이렇게 물을 적게 탄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색칠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낮추고 색칠을 하면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것처럼 색칠이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전혀 번지는 느낌이 나지 않죠. 이렇게 종이 질감 파일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만 칠해도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쵸? 이 종이 질감 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난번처럼 다시 꺼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브러쉬의 특성 때문에 아주 약간의 수채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매갈이 없죠. 그래서 이 종이 질감 파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수채화의 느낌을 살리려면요, 이 번지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요걸 살려주는 게 바로 여기 손 모양이 있는 요거, 얘가 블렌더거든요. 그래서 이 블렌더를 가지고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살짝 흐트려줘요. 이렇게 흐트러주면 그때부터는 약간 수채화의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블렌더를 엄청 잘 써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게 수채화, 이 디지털 수채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퍼뜨려줘야 진짜 물에서 번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블렌더를 잘 써주셔야 확실히 뭔가 느낌이 산다라는 거. 진짜 수채화를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막 퍼뜨릴 수도 있어. 보시면 얘를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칠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수채화의 매력이 좀 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문질러 놓은 것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질러 놓은 게 아니고 진짜 수채화가 되려면 약간 이 실제로 물 번짐 효과를 줬을 때 물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런 걸 좀 잘 살려서 색칠을 해야, 그래야 얘가 진짜 수채화 같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부분은 다 이렇게 퍼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덜 퍼뜨리기도 하고 또 진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덧칠을 해서 이렇게 좀 퍼뜨려주면 또 블렌딩을 이렇게 살살 해주면 그러면 이게 진짜 약간 수채화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물을 어떻게 내가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상상을 하시면서 블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렌더를 쓰실 때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또 수채화의 특징은 두 가지 좀 다른 색깔을 좀 매력 있게 섞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잘 살려서 색칠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실제 수채화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색깔인데도 이렇게 섞어서 뭔가 좀 그라데이션이 되는 이 느낌을 내주는 게 이 블렌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잘 써주시면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수채화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정이 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도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물을 쓰지 않으면서 물을 쓴 것 같은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블렌더로 문질러 줘야 돼서 일일이 다 문질러 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수채화를 그리실 때는 조금 부지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이렇게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내가 방향을 살려서, 결을 살려서 색칠을 해주시는 게 수채화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내기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같은 작가님이 만드신 종이 질감 파일이라도 이 그림이 조금씩 다르다, 특성이 다르다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여드릴게요. 그 차비 작가님 브러쉬를 다운을 받으시면 그 디럭스 세트 안에 그 종이 질감 파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핫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세목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흰기가 많이 돌고 연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다른 데서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콜드 프레스인데요. 요게 중목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텍스처가 훨씬 더 있는 종인데 이렇게 아까 그림보다 훨씬 더 진하게 발색이 됐어요. 이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제가 실제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랑 살짝 다른데, 요게 색감이 조금 더 연하고 콜드 프레스에서 그린 게 조금 더 진해요. 그런데 이렇게 러프에 보시면 더 진하게 발색이 돼요. 더 진하고 선명하게. 이게 실제로 종이에서도 그렇거든요. 세목이 이제 물을 좀 잘 먹는다고 했잖아요. 흡수를 잘 하는 만큼 색깔도 같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색감을 올리려면은 세목은 여러 겹 더 덧칠을 해줘야 돼요. 종이 질감 파일에서도 이렇게 신기하게도 잘 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고르시는지에 따라서 좀 그림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뭐 세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연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투명도를 좀 높여주면은 진하게도 발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좀 덧칠을 하고 어느 정도 투명도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올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번짐 효과를 좀 나는 많이 줘서 색칠을 하고 싶다. 종이의 결을 많이 살려서 좀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요게 나는 수채화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콜드프레스드나 황목, 러프를 선택을 하셔서 도안 파일을 얹으셔서 색칠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작업을 하실 때 그걸 좀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이지만 또 종이 질감 파일을 골라 쓰는 맛이 있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것저것 다른 작가님들 파일을 좀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미라고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수채화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오랜만에 붓을 꺼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저만 재미있었던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한 50개는 찍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나 세워뒀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좀 오래도록 이 수채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디지털 수채화를 그리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획표도 세워놨어요.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시면 계획표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업로드를 해서 그 전에 미리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날에 어떤 주제의 영상이 올라오는지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필요한 거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 다 봐주시면 저야 너무 좋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획표도 공유를 해두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거기 링크에다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안도 공유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운받아서 쓰는지는 다음번에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는 원래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수채화는 종이에다가 색칠을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그림은 레이어라는 곳에서 색칠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레이어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레이어가 또 진짜 중요해서 또 따로 드릴까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색칠은 언제 해? 그림은 언제 그려? 막 이렇게 좀 너무 설명만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레이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숏폼으로 좀 묶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브러쉬를 세팅을 하고 브러쉬를 익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그림 그리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